생각에 막히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방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일단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게 된다면 시장, 정말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여기 뒤쪽으로 갈수록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래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있다는 건데, 거래가 왕성하다는 거죠. 여기서 왕성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두 가지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뚫기 위해서 힘이 응축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들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개미들이 많이 팔아낸다면, 팔았으니까 누군가는 사겠죠. 개미, 못하는 집단이 팔았다. 그 말은 결국 잘하는 집단이 사고 있다라고 추측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반대로 개미가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은, 산다는 말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개미들, 못하는 집단이 사겠죠. 그 말은 뭡니까? 잘하는 집단이 팔았으니까 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거래가 성사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수급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수급을 보니까 올커니 지금 이거 개인이 사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최근에 그러면 수급의 움직임은 어땠었는가 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26억 팔고 128억 팔고 1300억 팔고 85억 팔는 저런 짜투리 판 거 말고는 올커니 이거 지금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모으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앞쪽에 보면 지수 포인트도 보이실 텐데요. 7029포인트 때 외국인의 만주 매수는 이미 토해져서 나온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매물이 단기적으로 다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사서 모으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 말은 지금 못하는 집단이 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역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들과 어제 살 거리라고 하는 미련들이 남아있겠죠. 어제 샀어야 돼. 문현진 말 안 듣고 어제 샀으면 내가 지금 수익일 거야. 진작 샀어야 돼. 현금 들고 기다렸다니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지금 사면 되겠어. 지금 사야 되겠어.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 그리고 TV만 틀면은, 여러분들이 경제방송을 돌리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침체 안 와.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야. 야, 연준도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아니야. 에이, 선반영 됐어. 사. 위기는 기회야. 조정시 매수야. 지금 사야 된다고 하면서 역시나 매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지표라는 것을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요. 경제방송이 나쁜 의도를 가졌든 좋은 의도를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TV를 보고 지금 생각하는 시장의 심리는 매수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력들은 TV를 안 봅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 TV 안 봅니다. 고수들 TV 안 봅니다. 자기만의 규칙과 자기만의 포인트, 심리 분석들이 있기 때문이죠.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개미들이 방송을 봅니다.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말하는 의견을 듣고 그거를 마치 정답인 양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매수를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장세예요. 사람들 보시면은 지금 매수해라, 지금이 시기입니다, 지금 매수의 기회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고수들이 아니라 잘 못하는 개인 투자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자리는 지금 불나방들이 달려들고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불나방들이 환호 지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를 뚫지를 못한다면 결국 떨어질 때 이번에는 좀 충격적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개미들이 많이 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둘 중 하나예요. 개미가
물리거나 세력이 샀거나 세력이 사서 들고 있거나 개미가 사서 들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세력이 사서 들고 있는 건 올라갑니다. 근데 개미가 사서 들고 있는 건 떨어져요. 지금 개미가 과거 2021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미들이 엄청나게 사가지고 물려 있어요. 이런 시장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요, 세력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자기들 돈 때려 박아가지고 개미들이 본전 탈출 또는 수익 낼 수 있도록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동화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세력들은 오히려 이 물려있는 물량을 싸게 뺏기 위해서 영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갈 것이다. 가는 것처럼 속이다가 안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세력들을 이해하는데 확실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은 강력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제가 신도 아니고 그냥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심리적인 분석과 상황 분석, 현실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인 것 같다. 거래량도 그렇고 여기 움직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거 안 좋다. 지금 이거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다. 아주 큰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쌍용차, 제가 헛소리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쌍용차 인수는 헛소리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제코가 석자인 기업들이 급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늘 상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20개의 기업들이 있지만 역시나 좋은 기업들이라기보다는 단기 급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뭐 큐캐피탈 같은 경우도 급변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 급등, 주가 급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하한가입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의 비비안, 미래산업, 그리고 K필룩스, KH필룩스죠. 그리고 IOK, 나노스,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기업들 전부 다 보이네요. 물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격인 광림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조금 슈팅 나왔다가 내려간 상태이지만 그 외에 계열사들은 지금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은 올라오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급등이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만 할 뿐인 거지 달려들 필요는 없는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수선할 때 주가가 급등했던 타이밍이 하나가 있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018년입니다. 바로 바야흐로 2018년 약 한 8월 9월쯤이었는데요. 요 시기에 어떤 종목이 좀 이렇게 급등 나왔는가 했더니 돈스코이오라고 하는 것을 신일그룹에서 인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수백조 원에 해당되는 금덩이가 거기 파묻혀 있으니 그걸 우리가 끌어올리게 되면은 대박이야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사기 혐의로 뭐 구속이 되고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저때 급등했던 2018년에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제일제강입니다. 관련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 폭등을 한번 해버렸죠. 근데 어때요? 사기다라고 하면서 7월에 폭락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주도주가 없는, 그러니까 장이 약간 소강 상태였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 모양과 좀 매우 흡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이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7월이었는데 돈스코이오 사기네 만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갈 것처럼 속이다가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지금 장세를 저는 저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장은 소강 상태이고 버텨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쌍용찬이 이런 헛소리들로 주가가 급등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도 없는, 오늘 상한가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강한 기업도 주도주도 없다. 그 말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속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오늘 많이 했는데요. 역시 비비안과 이런 기업들 지금 폭락하는 거 보니까 충격적이죠. 그러나 끝난 건 아닙니다. 주가 변동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쌍용차 인수하니 만에 이런 이야기로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급등을 시켜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 것이고, 에이 그때 역시나 개미 터는 거였어 라고 착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비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날에서 뭐 손절하시거나 겁먹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급등 나오면 어떡할까요? 내가 손절 괜히 했어, 괜히 털린 거야, 이거는 세력들이 개미 터는 거였어, 내가 속았어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하겠죠. 뭔지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크게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여기서 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림 쌍방울 관련주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것은 도박을 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엮여서 급등 나오는 거는 좋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걸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하는 도중에 Q캐피탈 역시나 급변동과 동시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Q캐피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급등 나올 만한 기업이었나요?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었던 분들이 탈출하는 루트로 이용하시길 바라겠고, 신규로는 굳이 잡을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은 현금화를 80%대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시기고요. 역시나 현금 마련을 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조금 겸손하게 차분하게 기다려가지고 장이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지켜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빠르면 다음 주, 느리면은 뭐 2, 3주 안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 쪽으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를 하시고 공감을 많이 하신다면은 좀 현명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에이씨 올라갈 건데 쟤는 맨날 떨어진다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의견을 참고만 하시고 너무 과감한 베팅보다는 조심스러운 베팅을 하라고 저는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